오늘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합니다. 정부 초기의 모습을 보면 정부 임기 말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풀어가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53일밖에는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포함한 휴일 없이 일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밤을 새워야 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저도 함께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봄꽃이 지기 전에는 국민 여러분들께 청와대를 돌려드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그 아름다운 산책길과 일상을 회복하는 날에 청와대를 거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금요일 뉴스탑 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대선 승리 9일 만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오전에 인수위 현판식을 열고 공식적인 정권 인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인 이 24명의 인수위원들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새 정부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민생에 한치의 빈틈이 없어야 하고 국정과제의 모든 기준은 국익과 국민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새 정부는 일 잘하는 정부,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성공한 인수위가 성공한 정부를 만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이 취임 53일 전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53일밖에는 없습니다.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밤을 새워야 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저도 함께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자님은 오랫동안 대통령이 되는 야망을 키워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또 와보니까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하는 직접 쓰신 손글씨로서 전면에 구호를 걸었습니다. 이게 제 옆에 화면부터 먼저 만나볼까요? 오늘 오전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현판식이 있었고 윤석열 당선인, 안철수 인수위원장 포함해서 당대표, 원내대표 참석을 했어요. 국가 안보, 국민의 민생에 한 채 빈틈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24명 인수위원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여러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는데 먼저 이현정 의원. 네. 인수위원들에게 윤 당선인이 여러 얘기를 하는데 뒤 현수막에 손글씨, 윤석열 당선인의 손글씨가 적혀 있더라고요. 네.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이런 이제 손글씨가 윤석열 당선인의 직접 이제 필체로 적혀 있습니다. 아마 그만큼 지금 매일 아마 이제 화면에 나올 텐데요. 그만큼 중요한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것 같아요. 예. 윤석열 당선인은 항상 본인이 대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국민이 불러서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특히 국민의 뜻에 맞들어서 소통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것이 사실 이제 이 윤석열 당선인의 정치 철학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지표로 삼고 인수위를 운영하겠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물론 역대 인수위도 다 중요했지만 이번 인수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의 프레임을 짜는 것과 더불어서 인수위 기간이 끝나고 취임하고 바로 20일 뒤에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 인수위의 어떤 내용물과 결과가 실제 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결정적으로 미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만큼 인수위가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즉 국민의 그동안 약속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고 그 국정운영 전체의 어떤 프레임들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것들, 이게 실질적인 지방선거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뜻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백보드에도 저런 글씨를 쓰고 누차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보면 그 손글씨, 윤 인수위 측에서는 저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밑에 있는 게 이제 바다고 빨간색 동그라미가 태양을 상징하는 거다. 국민, 바다와 태양, 그리고 국민 뜻 받들겠다는 윤 당선인의 손글씨였습니다. 근데 김주일 대표님, 저기서 오늘 화면에 나왔지만 안철수 위원장도 한마디 한 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53일이고 휴일 없이 일해야 된다. 개별 의견 자제하고 언론에서 의견 물을 땐 본인이나 대변에게 넘겨달라. 약간 보기에 따라서는 군기를 잡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군기 잡을 만한 위치에 계시잖아요. 인수위원장이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런
사실 이제 발언권이라는 거는 그 사람한테 권력이 있다라는 거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인수위원장으로서 발언을 저렇게 했다라는 거는 공동정부로서 공동정부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서 이렇게 좀 강조를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예. 실제 뭐 인수위라는 게 굉장히 짧잖아요. 물론 거기에서 뭐 이제 내각이나 청와대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53일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짧은 기간 맞습니다. 그래서 좀 열심히 우리 해보자. 그리고 저는 눈에 띄는 거는 역시 언론에서 의견 물을 땐 전화 대변인에게 넘겨달라 이렇게 했던 거는 소위 말해서 강한 그립감을 가지고 예. 왜냐면은 굉장히 아시겠지만 취재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인수위가 그렇죠. 인수위가 그렇고 그래서 또 원치 않는 곳에서 원치 않는 방식으로 이게 보도들이 나는 것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하면서 이게 강한 그립감을 가지고 인수위를 이끌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인수위원장으로서 인수위 전반적인 목소리를 본인이 장악해서 일단 쉬는 날 없이 한번 제대로 이뤄보겠다는 게 안철수 위원장의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판식에선 보시는 것처럼 저쪽에 코로나 격리를 끝낸 이준석 대표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한 화면에 잡혔습니다. 있어서 다행이다.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 저희가 좀 화면을 익살맞게 준비를 좀 했어요. 김근식 교수님. 네. 격리 얘기를 뭐 가볍게 코로나 격리 얘기를 가볍게 나누긴 했는데 안철수 위원장이 이후 행보가 어찌 됐던 이준석 대표와 뭐 여러 가지로 뭐 엇갈리든 같이 가든 뭐 함께 할 수밖에 없는데 두 사람의 관계가 예전보다는 확실히 좀 나아진 겁니까? 나아질 수밖에 없는 사실은 이제 공동의 운명체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도 이게 뭐 이 두 분 사이에 오랫동안에 무슨 앙금이 남아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도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후에 합당 논의를 실제로 했었고 예.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가 당대표 취임한 다음에 안철수 대표 만나서 합당의 원칙적 합의도 했었고 예. 또 진행되다가 이제 결국 그게 마지막에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경험이 또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단일화 아니었다면 사실 0.73%포인트라고 하는 이 초박빙의 어떤 선거에서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하.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예. 그다음에 안철수 이 대표와 공동 정부를 수립한다고 하는 지금 당선인의 뜻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럼 집권 여당의 대표와 그 윤석열 당선인의 공동 정부의 또 하나의 파트너인 안철수 대표와 사이좋게 안 지내면 본인의 정치적 미래에도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저는 이준석 당대표도 잘 지낼 수밖에 없고 저는 안철수 당대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또다시 합당론이라는데 이게 좌초되거나 결렬된다? 그러면 오히려 제가 볼 때 이준석 당대표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훨씬 더 정치적 데미지가 클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양쪽 사람, 두 사람의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 그리고 정치적인 미래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훨씬 넓어졌다는 면에서는 저렇게 화해하는 모습들이 이제는 좀 익숙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현판식에서 여러 장면들이 연출이 됐고요. 좀 더 본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인수위를 두고요. 서울 출신, 서울대 50대 남성, 이걸 이른바 서오남이라는 인사가 일부 편중된 거 아니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목소리를 저희가 각각 준비했습니다. 부정부패로 실패한 MB 정권 인사들이 인수위를 이끌고 있습니다. 세간에 MB 아바타 정권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대선 과정 내내 청년을 편가르고 갈등을 조장하더니 인수위 소속 인사 중 여성은 4명뿐이고 말로는 청년을 위한다고 서결의형을 외치더니만 2030 청년 세대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서울대 출신, 평균 연령 57.6세, 전체의 88%가 남성인 서울남 인수위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고요. 그 정당의 정체성과 정책을 그대로 계속 발전적으로 개성해 나가면서 개혁해 나가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정책과 관련된 인물들이 등용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걸 가지고서 뭐 재탕삼탕 이렇게 비판한다는 자체가 넌센스다. 그야말로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양당의 목소리 한번 들어봤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저희가 24명의 면면을 한 화면에 다 담다 보니까 화면은 좀 작은데
그럼에도 이 간사들 혹은 이 인수위 조직도가 크게는 어떻게 나눠지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돼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대략적인 메시지가 인사가 메시지니까 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이 주류 아니냐 이 비판 목소리가 여권 내부에서는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인수위가 처음부터 인사의 원칙으로 얘기했던 것이 전문성과 실력을 위주로 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다양성이 부족해졌다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청년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4명뿐이고요. 서울대 출신의 5060 남성 위주의 인수위가 되었다라는 것은 사실 구성으로 봤을 때는 명백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인수위원회가 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 국민들이 당연히 우려할 수밖에 없고요. 예. 특히 여성이나 청년의 목소리가 과연 이 큰 그림 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채워나갈지 국민들께서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구체적으로 가서 한번 짚어보면 앞서 장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건 여성은 단 4명입니다. 여기 신용현 전 의원 있고 대변인에 박순애 교수, 여기 보면 이미자 의원, 백경란 교수 등등 단 4명뿐이고 청년도 없다. 실력 능력 중심이긴 하나 너무 편향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이현정 의원. 네. 서오남 사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고소영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성시경 이렇게 참 언론들도 이름 잘 붙이잖아요. 이런 네.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엔 서오남 논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재인 정부는 캠코더 인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물론 이제 그 어떤 정부의 특징적인 인사의 어떤 그걸 압축적으로 이제 이런 용어로 표현을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판단하기엔 좀 이르지 않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안철수 위원장도 이야기했지만 이분들은 53일이 끝나면 다 직이 이제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단기적인 이제 일자리이지 않습니까? 인수위원이라는 게 지금 법적으로 24분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안철수 위원장께 즉 국민의당 쪽에서 추천이 8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합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고 인수위원은 말 그대로 일단 현 정부의 어떤 중요한 사안들을 인수를 해서 이 다음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인사의 어떤 고착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총리 후보자라든지 내각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제 그걸 보고서 이제 윤석열 정부의 인사의 특징들을 이제 가져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인수위원들을 가지고 우리가 물론 언론에서는 이제 출신 학교 그다음에 연령 그다음에 성별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긴 하지만 아직 이렇게 윤석열 정부의 인사가 이런 것이다라고 규정하기에는 저는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좀 더 지켜보시죠. 이제 앞으로 내각 추천도 할 것이고 총리도 지명할 거니까요. 예.